엄마, 괜찮아? 요즘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미안해. 어머님, 오늘도 외출하실 때 화장실부터 찾으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노인 건강 전문의이자 건강 유튜브를 진행하는 박건강입니다. 그동안 수천 분의 어르신을 만났는데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이 있습니다. 68세 한 어머님이 진료실에 오셨는데 딸분이 억지로 모시고 온 겁니다. 그분이 제게 하신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선생님, 창피해서 죽겠습니다. 아니, 뭐가 창피하다는 겁니까? 아프면 병원 오는 게 당연한 건데 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분이 이미 5년을 참고 살았다는 겁니다. 5년. 외출도 줄이고 물도 마음대로 못 마시고 손주들 만나는 것도 피하면서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혼자 참고 계실 어머님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 이거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아, 이거 참는 병이 아니구나. 제가 만난 순자 어머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순자 어머님은 평범한 분입니다. 남편 뒷바라지 하시고 손주 돌보시고 친구들이랑 등산도 가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장 보다가 기침 한번 했는데 속옷이 젖는 겁니다. 처음엔 에이, 내가 착각했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는데 그 짧은 순간에도 세어버립니다. 급하게 뛰어가도 문 열기 전에 이미 속옷이 젖어 있습니다. 밤에는 더 심했습니다. 자다가 소변 마려워서 깨는데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피곤하고 머리가 멍합니다. 그러면서 순자 어머님의 생활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 외출을 줄입니다. 친구들이 등산 가자고 해도 오늘은 좀 피곤해서 하고 거절합니다. 사실은 피곤한 게 아닙니다. 산에서 화장실 찾기 힘든 게 두려운 겁니다. 두 번째 변화, 물을 끊기 시작합니다. 외출 전에는 아예 물을 안 마십니다. 심지어 집에서도 물 마시는 걸 줄입니다. 물만 안 마시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세 번째 변화, 패드에 의존합니다. 처음엔 가끔만 착용했는데 나중엔 매일 착용하게 됩니다. 가방에 여분도 항상 넣고 다닙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네 번째 변화, 사람 만나는 걸 피합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놀이터 가자 해도 핑계를 댑니다. 혹시 그 앞에서 실수할까봐, 혹시 냄새가 날까봐. 순자 어머님의 세계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딸이 엄마 방에서 패드 한 박스를 발견합니다. 그제야 딸은 엄마가 혼자 얼마나 힘들게 버텨왔는지 알게 됐습니다. 엄마, 병원 가야 해. 순자 어머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냐? 창피해서 어떻게 가냐? 의사 선생님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 어머님, 혹시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 혹시 어머님 이야기입니까?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요실금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실금은 말 그대로입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새는 증상입니다. 기침할 때, 웃을 때, 급하게 화장실 가는 도중, 밤에 자다가.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요실금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요실금은 나이가 들어서 당연히 생기는 증상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입니다. 나이 먹으면 원래 그런 거 아냐? 아닙니다. 요실금은 명백한 질환입니다.
치료 가능한 질환입니다. 통계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병원을 찾은 요실금 환자가 13만 5천 명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2배, 3배가 넘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왜일까? 부끄러워서 병원을 안 가기 때문입니다. 순자 어머님처럼 혼자 참고 있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의학계에서는 이 요실금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사회적 암.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은 없지만 삶의 질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립니다. 사회생활을 포기합니다. 집 안에만 계십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치료하면 나아지는 병입니다. 그럼 왜 중년 여성, 특히 60대 이후 여성분들에게 많이 생기는 걸까? 첫 번째 이유, 출산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골반 근육에 큰 부담이 갑니다. 특히 자연분만을 하신 분들은 골반 바닥 근육이 많이 늘어나고 약해집니다. 젊을 때는 괜찮습니다. 근육이 탄력이 있으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 근육이 점점 약해지면 그때부터 증상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이유, 폐경입니다.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러면 요도와 방광 주변 조직이 얇아지고 탄력을 잃습니다. 쉽게 말하면 문을 잠그는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방광의 저장 용량이 줄어듭니다. 예전엔 한참 참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만 차도 화장실 가고 싶어집니다. 또 방광이 예민해집니다.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바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겨울에 유독 심해집니다. 왜일까? 추우면 몸이 열을 보존하려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그러면 소변이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또 땀을 안 흘리니까 수분이 다 소변으로 나갑니다. 게다가 추우면 방광 주변 근육도 경직됩니다. 그래서 더 예민해집니다. 실제로 겨울철에 요실금 환자가 급증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11월부터 환자가 확 늘어납니다. 요실금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복합성 요실금입니다. 전체 요실금의 8,090%를 차지합니다. 가장 흔한 타입입니다. 기침할 때, 재채기할 때, 웃을 때, 무거운 물건 들 때, 배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새는 겁니다. 왜 그럴까? 골반 바닥 근육과 요도 괄약근이 약해져서 그렇습니다. 문을 잠그는 힘이 약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년 여성분들에게 가장 흔합니다. 두 번째, 절박성 요실금입니다. 갑자기 요의가 몰려옵니다. 아, 지금 당장 화장실 가야 해.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참을 수가 없습니다. 화장실까지 뛰어가는데 문 열기도 전에 이미 새버립니다. 이건 방광이 너무 예민해진 겁니다. 방광이 스스로 수축하는 겁니다.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같은 신경계 질환이 있으면 더 흔합니다. 세 번째, 범람성 요실금입니다. 소변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서 방광에 계속 쌓입니다. 그러다가 넘쳐 흘러서 새는 겁니다. 남성분들, 특히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많습니다. 네 번째, 복합성 요실금입니다. 복합성과 절박성이 함께 오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게 제일 많습니다. 기침해도 새고 급할 때도 새고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치료하느냐?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수술하지 않는 방법과 수술하는 방법. 대부분은 수술 없이 좋아집니다. 정말입니다. 첫 번째, 생활 습관을 바꿉니다. 커피를 줄이십시오.
커피는 방광을 자극합니다. 술도 줄이십시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운 음식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거, 물을 끊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물을 아예 안 마십니다. 소변이 마려울까봐. 근데 이게 오히려 더 안 좋습니다. 물을 안 마시면 소변이 진해집니다. 진한 소변은 방광을 더 자극합니다. 그럼 더 예민해집니다. 적당히 마시되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마십시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체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살이 찌면 방광에 압력이 더 가해집니다. 두 번째, 골반 근육 운동입니다. 이게 바로 케겔 운동입니다. 소변 보다가 중간에 멈춘다고 생각하고 그 근육을 조이는 겁니다. 5초 조였다가 5초 쉽니다. 이걸 하루에 30번씩 3세트 하십시오. 힘들 것 같습니까? 전혀 안 힘듭니다. TV 보면서 할 수 있습니다. 버스 타고 가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 3개월만 꾸준히 하면 70% 이상이 좋아집니다. 정말입니다. 세 번째, 방광 훈련입니다. 소변이 마려우면 바로 가지 마십시오. 조금만 참아 보십시오. 처음엔 5분만 참습니다. 익숙해지면 10분, 15분. 이렇게 하면 방광이 점점 더 많이 담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약물 치료입니다. 예전 약들은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입이 마르고 변비가 생기고 머리가 멍해지고. 근데 요즘 나온 신약들은 부작용이 훨씬 적습니다. 방광의 용량을 늘려주는 약입니다.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거의 안 줍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약 먹고 왜 진작 안 먹었을까 하십니다. 다섯 번째, 수술입니다. 수술이라고 하면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은 수술이 간단합니다. 슬링 수술이라고 그물망을 넣어서 요도를 받쳐주는 수술입니다. 시간도 3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입원도 12일이면 됩니다. 성공률이 90%가 넘습니다. 그럼 병원은 언제 가야 할까? 이런 증상이 한 달 이상 반복되면 가셔야 합니다. 소변이 의지와 상관없이 샌다. 갑자기 요의가 와서 참기 어렵다.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샌다. 밤에 소변 때문에 입원 이상 깬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병원 가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외출이 두렵다면 무조건 가십시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외출을 피하게 된다면 그건 이미 삶의 질이 떨어진 겁니다. 이건 부끄러운 병이 아닙니다. 치료 안 하면 삶이 줄어드는 병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순자 어머님 기억하십니까? 그분 결국 병원 갔습니다. 딸이 손을 잡고 같이 갔습니다. 처음엔 정말 창피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 앞에서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다고 합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먼저 물어봅니다. 어머님, 혹시 기침할 때 소변이 새십니까? 밤에 자주 깨십니까? 그제야 순자 어머님은 편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를 받고 골반 운동을 배우고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3개월 후 순자 어머님은 다시 친구들과 등산을 갔습니다. 손주들이랑 놀이터도 갔습니다. 물도 마음 놓고 마십니다.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 진작 안 왔을까? 5년을 혼자 그렇게 힘들게 버텼는데. 여러분,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내일보다 모레보다 오늘이 가장 빠릅니다. 더 이상 참지 마십시고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요실금은 나이 탓이 아니고 참을 병도 아닙니다. 치료하면 나아지는 병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요실금으로 고생하시는 분 계시면 이 영상 꼭 보여주십시면 누군가의 삶이 다시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